핑맨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게시물에는 현재까지 28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중 89%가 태권도장을 못 갔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이 되는 어린이 유골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2002년 9월 26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며 의혹 및 의문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가 한 요만한 건 납작인데 딱 들으니까 밑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와룡산 세방골 중턱이었는데요. 최초 발견자는 바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달서경찰서 경찰들이 그날 12시 10분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후 4시경에 발굴된 내구의 유골을 공개합니다. 4시간 만에 유골 내구를 발굴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옷가지를 정리해 놓고 뼈는 아예 이렇게 수습을 해 놓은 겁니다. 발견 당시 유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경찰이 현장을 훼손한 거죠. 그나마 발굴하지 않은 한 구는 조금 일부 했는데 이제 우리에 보고하니까 국가수에서 발굴만 하더라 이런 데가 발굴 중요한 상태인데 5구에서 4구가 조금이라고요. 80%를 발굴했는데요. 국가수도 어이없어 합니다. 요즘 몇 개 나고 서해지구도 많이 나갔는데 갔을 때는 거의 다 서해지구도 좀 많이 발굴을 많이 해놨었어. 우리가 가지고 그냥 중지시키고 내일 다시 하자 그랬었어.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발굴을 시도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상 갔을 때는 이게 개구리 소년인지 일반 오래된 무슨 사체 백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최초에 드러나 있는 부분 수습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운동화 빼내고 드러나 있는 트리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삽으로 다른 붓을 장비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삽으로 살살 이렇게 걷어내서 그거까지 빼내고. 그러니까 개구리 소년 유골인지 몰라서 그렇게 수습을 했다는 겁니다. 전 이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개구리 소년 유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골은 그냥 막 파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공동묘지 부근도 아닌데 야산에서 사람의 백골이 발견되면 이건 뭔가 사건 현장이라고 접근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그리고 분명 신고 내용도 백골이 발견됐다 라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붓 등의 발굴 도구를 다 챙겨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누구의 유골이 되었건 처음부터 제대로 발굴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뭐 여하튼 유골 발굴 당시 상황을 판단할 내용이 있으면 되니까요. 다행히도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사진 드릴게요. 발굴 당시를 사진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딸랑 이 사진 하나만 공개가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발굴하기 전 땅의 모습입니다. 발굴 과정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일처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체가 발견된 지역이라든지 사체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길을 잃고 안전사고에 의해서 사망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4명의 유골 수습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그리고 아직 한 구는 발굴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의 종류를 자연사라고 서둘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7일 남아있는 한 구의 유골, 김영규 군의 유골 발굴이 시작됩니다. 이 발굴 작업은 국가수와 법의학자의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 구 발굴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전날 4구 발굴하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말이죠. 그리고요,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경찰은 기자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가치 있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저 지원사 쪽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이 인터뷰를 하는 뒤에서는 아직 김영규 군의 유골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인 규명의 의무는 경찰한테 있지 않고 출동한 국가수와 법의학자한테 있습니다. 경찰은 그 결과에 따라 수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축구하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뭐를 덮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경찰서장, 경찰과장, 경찰계장, 시경과장까지 각 직급별로 자연사를 엄청나게 어필을 합니다. 이상하죠? 아직 발굴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사인 규명은 경찰의 영역이 아닌데 발굴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자연사로 단정을 짓는 걸까요? 이건 왠지 예전에 이용준 형사의 사체를 보기도 전에 아버님 이건 자살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경찰과 뭔가 유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정작 발굴을 마친 법의학자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견 봐서는 뭐라고 단정할 만한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전문가는 사인을 단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연사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연사여야만 했던 걸까요? 이제 발굴 상황을 짚어봅시다.
일단 전날 발굴된 내구의 유골은 발굴한 사람도 유골이 어떤 형태로 있었다라는 진술조차 못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 국가수에서 발굴한 김영규 군 유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발굴 현장 주변에서 아이들의 옷가지가 추가로 더 발견되고 여러 종류의 탄두 및 탄피가 150여 종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김영규 군의 상의가 뒤집어진 채 소매가 묶여 있었고 그 상의 안엔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군의 바지 또한 묶여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 현장 주변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탄두 138개가 들어있는 혜태 튼튼 우유 팩도 발견이 됩니다. 발굴이 된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5명 아이들의 유골과 의복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주위에 흩어져 있던 탄두 및 탄피 150여 발, 그리고 탄두 138개가 들어있는 우유팩, 그리고 단팥빵 봉지 2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발견된 탄두에서는 어떤 혈흔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모든 유골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손발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에는 그날 가지고 나갔던 지폐나 동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호연이가 입고 나간 점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연사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골 발굴 약 6주 후 법약팀은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골에 있던 상처의 범행 도구를 밝히지 못하자 다시 자연사론이 고개를 듭니다. 유골 상태는 차후에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연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온사로 일단 추정합니다. 그 추정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실종된 그날 비가 왔습니다. 오후 6시 20분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총 강수량이 5.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의 주요 논지는 실종 당일 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이 어두운 데다가 비도 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 이곳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강수량이 5.8mm면 바닥에 비가 고일 정도의 양입니다. 게다가 또 최저 온도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3도로지만 산에서 느낀 온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젖은 상태에 3도면 체감 온도는 거의 1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체온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체온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러기엔 말이 안 되는 정황들이 또 있습니다. 자, 만일 5명이 이곳에 옹기종기 모여 모두가 똑같이 저체온사를 했다고 칩시다. 자연사니까 매장되어 있지 않고 땅 위에 5명의 사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였겠지요. 자, 그 후 40일 뒤 군경에 헬기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사이에 대구 지역에 폭우가 내리거나 한 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수색 인원이 그냥 땅 위에 있는 5명의 사체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옥미골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저런 투입됐지 이쪽에는 전에 그 당시에는 수색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서장의 말에 의하면 목격자 증언에 따라 불미굴 왼쪽만 수색하고 유골이 발견된 세방골 쪽은 수색하지 않아서 못 찾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수색이 반대에 다 했어요. 신봉주가 다 했어요. 다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장 옆에가 군부대 사격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혹 유탄이나 뭐 그런 게 날라왔나 싶고 많이 가봤지. 영규군의 아버지와 당시 형사반장의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데스크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기억과 실제 현장에 있던 사람의 기억,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형님이 헬기를 타고 와룡산 전직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쪽 조그마한 것도 다 보이더라 하며 저공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봤다 이걸. 심지어 헬기로 저공비행하며 와룡산 일대를 다 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 3-4m 위에 94년까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종되던 해에도 성묘를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갔지요. 전혀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자신이 절을 하는 위치 3-4m 반경에 5구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98년도에 IMF 실직자를 위해 와룡산 일대에 1000여 명을 투입해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체가 발견된 그곳 용산동 산 1번지에도 128명이 투입된 게 확인됩니다. 일일 한 1000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걔들이 위로 이렇게 표토로 나와 있었으면은 그 발견이 됐다고 생각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연사라면 발견이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사를 배제하면 2가지 경우가 남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매장을 한 경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거기에 없었던 경우겠죠.
처음부터 아이들은 그곳에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골 발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머리카락이 부패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기 중에선 25년, 땅 속에서는 대략 30년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이 유골은 사망한 지 대략 11년 만에 발굴이 됐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두된 게 걔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됐겠느냐, 안 그러면 다른 데 갔다 왔겠느냐. 바로 이 장설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5 유골을 다. 그렇게 뼈를 다 수습해서 이동하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장되지 않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5명의 모든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다 11년 만에 부패가 되었다?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 둘 중 어느 게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이 물음과 함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맨이었습니다.